예, 안녕하세요. 저는 FE 개발팀 최상학입니다. 얼마 전에 모바일 무한 스크롤 개발을 진행해서 거기에 그 개발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슈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공유를 하고자 예,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구사항은 이게 기획서인데요. 되게 심플하죠. 네, 이게 다예요. 목록 이렇게 있고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요점을 포인트를 정리하면 글 목록의 마지막 위치로 오면 자동으로 다음 글 목록을 불러옴이라고 이렇게 단순한 예, 기획자분이 저렇게만 딱 이제 온 거죠. 요구사항은 이제 간단하고 명확한데 요거만 보면 이제 명확한데 보통 이제 보면 항상 언제나 그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이렇게 쉽게 보여도 그냥 이거 한 5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끊어서 얘기하면 자칫하면 그 청춘을 같이 프로젝트와 함께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꼭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토하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글 목록이 뿜 같은 경우는 글 목록 타입이 두 가지예요. 리스트랑 스트림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리스트 타입. 리스트 타입은 그 반응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고정형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뭐 처리할 게 없어요. 얘만 보면. 헤이트랑 위드 값이 위드 값은 아니고 헤이트 값이 반응형을 처리할 때 헤이트 값이 중요한데 헤이트 값이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트림형. 스트림형은 이제 미리 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반응형이에요. 이미지들이 반응형이라 헤이트 값이 막 긴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리고 컨텐츠마다 뭐 이미지가 되게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말이에요. 지금 반응형 처리를 해줘야겠죠.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모바일에는 뷰포트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리적 해상도 이제 보통 디바이스가 나오면 이제 뭐 이건 해상도가 막 1000 몇에 몇이다, 뭐 2000 몇에 몇이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물리적 해상도인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물리적 해상도가 모바일에서 개발할 때도 그게 그 해상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웹에 들어가면 이제 해상도가 바뀌죠. 그게 이제 뷰포트 사이즈인데요. 뷰포트는 이제 화면 이렇게 요 화면 보이는 부분을 뷰포트라고 해요. 이렇게 요만큼 보이는 부분. 그래서 물리적 해상도가 있고 뷰포트 사이즈가 있고 디바이스 픽셀 레이쇼라는 그 윈도우의 프로퍼티 값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두 가지의 비율이에요. 비율. 이 속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물리적 해상도 나누기 뷰포트 사이즈 하면은 동일하게 똑같이 값이 나와요. 두 배겠죠 이거는. 그래서 반응형 이미지의 헤이트 값을 계산하는 이제 그 반응형 이미지를 반응형 을 처리할 때 이미지 헤이트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반응형 이미지는 보통 위드 값을 100%로 주죠. 그게 반응형 이미지죠. 이미지의 이제 원본의 위드 값하고 헤이트 값을 알고 있으면 서버에서 보통 이제 받았겠죠. 포토 인프라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값을 알고 있다면 이미지가 완전히 로드되지 않더라도 헤이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디바이스는 어차피 다 비율이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가 다 비율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드 값의 비율을 알면 그걸 가지고서 헤이트 값을 계산하게 되면 헤이트 값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반응형을 처리할 때는 이미지를 프리로드 미리 로드한 다음에 이미지가 로드가 끝나면 그 다음 출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야 헤이트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지의 원본 위드 값과 헤이트 값을 알고 있다면 미리 계산해서 그 값을 고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 방식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원본 이미지 위드 값이 100이고 헤이트 값이 200이면 뷰포트에서 위드가 100%일 때 60픽셀을 만약에 차지했다 이미지가 그러면 이제 200에 0.6 곱하면 이제 120픽셀이 나오겠죠. 이게 헤이트 값인 거죠. 뭐 다른 다 거의 다 비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그 상현님이 잠깐 검토했었던 뭐지 그 디바이스 배경 이미지 저장하기, 크롭해서 저장하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다 거의 다 비율로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뷰포트 사이즈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이 두 값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하더라고요. 뭐 스크린 값이 있고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너 헤이트, 이너 위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디바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리턴 값들이. 근데 얘는 이제 거의 정확하게 뷰포트 사이즈를 리턴하더라고요. 모든 그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헤이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제 가로 모드 이게 만약에 이제 가로 모드라면 이게 세로 모드죠. 세로 모드라면 알림 영역이나 주소 영역도 계산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헤이트 값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위드 값은 알 수가 있는데 헤이트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에 있던 얘네들이 값을 잘못 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뷰포트 사이즈만큼의 값을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뷰포트 사이즈 값이 가로로 돌렸을 때의 위드 값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00픽셀 뭐 남짓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임의로 그냥 100픽셀 남짓하게 굳이 정확한 값이 필요 없다면 100픽셀 정도를 그냥 더해서 헤이트 값으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제 예전에 훈미님이 하신 타일뷰 같이 정확한 값이 필요할 때는 다시 돌렸을 때 다시 또 두 가지의 차이 값을 또 계산해야 되는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요게 이제 뷰포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웹하고 네이티브 앱이 있다고 봤을 때 두 가지는 동일하다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완벽히 100%는 아니고 요즘 일치현산자가 아니죠. 네, 동등연산자예요. 완벽히 100%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뭐 하드웨어 가속을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메모리 같은 거 자원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뭐 핀터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미지 막 로드 시킨 다음에 안드로이드 가서 메모리를 확인하면은 처음에는 뭐 20메가를 차지했다가 나중에 가면 뭐 30메가, 40메가 뭐 내가 소비하는 대로 계속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부족하면 다른 앱들을 계속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웹은 그렇지 않아요. 브라우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자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가속에 대한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다른 거지. 하지만 이제 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되고. 제가 그 핀터레스트 앱을 피들러에서 그 네트워크 하는 리퀘스트 하는 그 값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인증서 설치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더라고요. 제이슨 요청하고 서버에서 제이슨으로 리턴해주고 그걸 가지고서 핀터레스트 앱에서 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직 같은 경우는 굳이 웹이 아니어도 앱 같은 것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앱에 보통 그 무한 로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저는 그 디바이스 쉐이크라고 이렇게 디바이스 흔들면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감지하는 거를 이제 웹에서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 소스가 안드로이드의 자바 소스였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컨버팅해서 한 거죠. 그리고 그 가상 키보드라고 이제 그걸 또 제가 옛날에 자바스크립트 여기 회사 입사하기 전에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글은 영어는 상관없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이거를 같이 합쳤다가 풀었다가 막 이걸 해줘야 돼요. 가상 키보드를 하려면. 네, 그것도 검색해 보니까 자바나 이런 다른 언어들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또 컨버팅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웹에서만 국한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군데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리플로우도 이제 중요한데 렌더 트리 재계산을 리플로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은영 과장님도 발표하셨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 그때도 보신 똑같은 거죠. HTML 코드와 DOM 트리 노드가 따로 있고 CSS랑 스타일 노드가 따로 있어서 두 개를 이제 그 컴바인 시켜서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렌더 트리가 완료돼야만 화면에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가 되고 렌더 트리가 완료돼야만 내가 뭐 셀렉터가 된다던가 아니면 뷰포트 안에 엘리먼트가 있나 없나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먼트 추가 삭제 시 리플로우 지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는 엄청 많이 만났어요. 이게 막 만나면 엘리먼트를 리퀘스트해서 받은 다음에 그 엘리먼트를 그 어펜드 시켜주고 그 엘리먼트의 개수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한 뭐 30개만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위에 거를 또 삭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면 나머지 애들이 뷰포트에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이미지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미 그 나는 분명히 어펜드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로직이 실행되면 애들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뷰포트 안에 다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만약에 40개 엘리먼트가 있다면 40개 엘리먼트가 다 없다고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이슈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셋 타임아웃이나 셋 인터벌 같은 걸로 일정 시간 지연 후에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도에도 보시면 셋 타임아웃을 이용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로테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쇼우라는 그 이벤트가 있는데 온로드 다음에 실행되는 게 이제 모바일에서 페이지 쇼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셋 타임아웃을 이용하더라고요. 진도에서는.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상적으로 어펜드를 시켜놓고 뭐 어떤 조작을 했는데 얘가 막 없다고 나오고 디버깅을 해보면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지연시키면 돼요, 무조건. 네. 리플로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제가 벤치마킹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제 개발할 때 다른 것들을 많이 이제 분석해요. 비슷하게 만든 애들을 지금 같은 이제 제가 분석한 그 사이트들은 펜시닷컴, 뭐 핀터레스트, 그다음에 네이버 나우, 네이버 매거진,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앱, 핀터레스트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비슷하다 싶으면 다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죠. 근데 다 봤는데 뭐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내가 원하는 그게 없다 그러면 뭐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고 벤치마킹을 하면 적어도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거를 해볼 수 있겠죠. 낮게 개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되고 실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꼭 나중에 개발하실 때 벤치마킹 꼭 해보시고요. 네. 이제 폰트가 돌아왔네요. 헬베티카 엄청 유명하죠. 펜시닷컴 펜시닷컴은 모바일을 벤치마킹 했는데요. 거기는 백본 JS를 사용해요. 백본 JS를 그 로직을 제가 봤을 때 딱히 뭐 쓸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레이어인데 싱글 페이지도 아니고요. 근데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무한 로딩, 무한 컨텐츠, 인피니티 스크롤에는 백번 스크롤이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용만 했고요. 네. 로드된 컨텐츠를 계속 어펜드만 시켜요. 성능 최적화도 따로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는 이게 그 어펜드된 그 무한 스크롤을 많이 하다 보면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는 동작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막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렌더링 같은 게 아니면 브라우저가 다운되죠. 나중에는 계속 쌓이다 보면. 네. 그다음에 캐시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펜시에서는 별로 얻은 게 없어요. 소득이 없어. 네, 핀터레스트닷컴 여기는 PC, 모바일, 앱 세 가지가 있어요. PC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특정 개수의 엘리먼트만 유지하면서 처리를 하는 이제 형식이고 포지션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개수의 엘리먼트만 유지하면서 처리하려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1000번째 그 아이템을 보고 있는데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1000번째에다 걔를 위치시키고 그러려면 스크롤이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엘리먼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얘네들을 꼭 앱솔루트로 그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스크롤 돼야 하므로 이제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50개밖에 없는데 1000번째 애를 보고 있다면 그게 스크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래퍼의 헤이트를 수정해줘요. 네. 핀터레스트의 PC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바일은 딱히 고려된 게 없어요. 모바일 웹이에요. 모바일 웹. 모바일 웹은 핀터레스트는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네, 별로 신경 안 써요. 심지어는 터치도 안 돼요. 뭐 이렇게 그 링크 같은 것도 엄청 느려요. 한 터치하면 한 5초 있다 실행되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앱하고 웹하고 이렇게
PC 쪽이랑 두 개 쪽에다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앱 쪽은 아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들러로 확인해 보니까 제이슨 데이터로 리퀘스트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다 받아요. 뭐 한 5가지 정도 받아서 그 중에 디바이스로 들어온 다음에 가장 적합한 아이를 거기에 그 사이즈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지 URL이랑 그걸 그대로 그냥 다 박아줘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보면 카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카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먼저 프레임이 먼저 그려지고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 뒤 후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 이미지가 반응형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프레임이 그려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제이슨 타입으로 미리 사이즈를 다 계산해서 몇 가지의 이미지들을 다 뿌려줘요. 그래서 카드형으로 프레임 반응 되는 거죠. 반응형이 아니에요. 카드 프레임 형식이고 이미지가 표시될 사이즈는 API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뷰포트 영역에 들어오면 리퀘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앱에는 스크롤 표시가 없어요. 저희 웹에서 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스크롤 같은 것도 옆에 스크롤 그 인디케이터라고 그러죠. 그 표시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앱에서는 보면 종종 스크롤의 표시가 없어요. 이게 PC 쪽은 모르겠는데 모바일 쪽에서는 사실 스크롤이 의미가 없거든요. 걔를 잡고서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시자의 역할로서도 딱히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다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스크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오브젝트 개수를 최적화하지도 않아요. 앱에서는. 그래서 뭐 컨텐츠를 막 내가 한 1000개, 10,000개 봤다. 그럼 10,000개 뭐 계속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브라우저와 달리 앱은 메모리를 계속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분히 가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모리를 확인해 보면 처음에 20메가였다가 내가 한 1000개 정도 본 다음에 다시 보면 한 50메가 되고 막 이래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소프트웨어. 근데 저거는 제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PC인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무한 스크롤하고 아작스 히스토리 유지가 돼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뭐 한 달 이상 뭐 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확실하게 되긴 해요. 성능 최적화는 따로 없어요. 아작스 히스토리 유지되고 고정된 그다음 대신 여기는 반응형이 아니에요. 고정된 컨텐츠의 위드랑 헤이트 값이 있어요. 반응형이 아니에요. 반응형이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반응형이 아니라서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히스토리 유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쿠키의 이전 컨텐츠의 인덱스를 저장해요. 그래서 쿠키를 지우면 다시 첫 번부터 돌아갈 거예요. PC에는 뒤에 나오는데 모바일하고 달리 그 캐시는 캐시가 되는데 로컬에 그 파일을 캐시하는 거예요. 모바일에 있는 메모리 캐시, 페이지 캐시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히스토리 인피니티 무한 스크롤을 하려면 무조건 저 히스토리 유지를 구현해 줘야 돼요. 안 하면 아예 그냥 인피니티 스크롤을 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의 액티브엑스랑 같은 거예요. 내가 한 1000번째 보다가 들어갔는데 그 엔드 페이지 갔다 다시 뒤로 왔더니 다시 1번으로 오고 뭐 이런. 그래서 PC는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돼요. 저거 하려면. 방식이 쿠키에 저장된 인덱스를 참조해서 히스토리 백을 하면 쿠키에 저장된 인덱스를 참조해서 해당 콘텐츠를 리퀘스트해요. 모두. 온로드가 당연히 실행되겠죠. 얘는 파일을 캐시하는 거지 그 페이지 자체를 스태틱하게 딱 마지막에 있던 그 상태 그대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서 얘는 그 딱 들어오면 스크립트랑 다 실행이 돼요. 온로드까지.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반응형이 아니므로 모든 엘리먼트를 어펜드해요. 내가 1000번째를 보고서 엔드 페이지로 가죠.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면 1000번째 1번부터 1000번째까지를 다 엘리먼트를 다 뿌려줘요. 그냥 어차피 다 픽스이기 때문에 헤이트가 다 뿌려주는 대신 이미지만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크롤하면 뷰포트에 있는 애만 이미지를 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레이지 로딩으로 로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 모바일 나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은 이제 분기를 처리했는데 아이폰은 현재 창, 안드로이드는 새 창으로 디바이스 분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아이폰은 캐시가 잘 돼서 히스토리 유지가 된다. 아작스 히스토리가.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가 더 잘 돼요. 안드로이드가 캐시 메모리도 훨씬 많고 안드로이드 2.3 뭐 해보시면 다 잘 돼요.
그리고 캐시에 대한 내용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캐시 실패할 경우 히스토리 유지 불가. 안드로이드는 근데 새 창을 띄워도 별로 UX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뒤로 가기 누르면 탭이 사용자는 그냥 본창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닫히거든요, 그냥. 근데 아이폰은 새 창으로 띄우면 사용성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뭐가 팝업 같은 게 떴다가 뭐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보통 본창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상적인 반응형 처리 방식. 이 반응형 처리 방식을 제가 거의 마지막 뿜 개발할 때 거의 막판에 봤는데, 제가 뿜 로직을 한 두세 번 계속 바꿨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봤는데 이걸 보고서 깜짝을 놀랐죠. 완전히 천재다. 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뷰포트를 기준으로 영역을 벗어나는 아이템은 높이값, 지금 반응형이에요. 반응형. 헤이트를 고정시켜요. 왜냐하면 뷰포트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얘가 헤이트를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가 이미 로딩됐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벗어나면 헤이트를 고정시켜요. 나머지는 뷰포트 안으로 들어오면 헤이트를 풀고, 그 다음에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자식 요소는 모두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요. 그러니까 LI로 만약에 치면 LI는 헤이트를 주고 LI 밑에 있는 나머지는 다 디스플레이 논을 시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을 시키면 렌더 트리에서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같은 1000개를 보더라도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스크롤이 원활히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응형 처리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바꿨을 때도 헤이트 값을 다시 재조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뷰포트 안에 있는 애들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대충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시 영역으로 들어오면 헤이트 값을 제거해서 오토로 한다. 그래서 성능 최적화 패턴을 대충 정리해보면 두 가지죠. 제한된 엘리먼트만 관리, 위치를 유지하므로 포지션 앱솔루트는 필수. 이게 만약에 탑, 주소창 있는 부분이라고 치면 제가 이제 뷰포트가 요만큼이겠죠. 뷰포트가 요만큼이고 소수의 엘리먼트만 관리하는 거예요. 오프셋이 1000픽셀인 거니까 지금 현재 내가 뷰포트 영역은 1000픽셀이겠죠. 지금 엘리먼트는 50개고 얘네들은 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잡아야겠죠. 왜냐면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크롤을 주기 위해서 래퍼가 있다면 걔한테 헤이트 값을 줘서 스크롤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나우에서 쓰는 방법. 디스플레이 논과 헤이트 픽스트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네모난 검은색 사각형이 뷰포트고요.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컨텐츠인데 뷰포트 안에 들어오면 헤이트 오토로 바꿔요. 그러면 반응형 이미지면 자동적으로 걔가 쭉 늘어나겠죠. 디스플레이 자식 애들은 다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사용자가 스크롤을 해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헤이트를 알 수 있잖아요. 헤이트를 픽스 시켜줘요. 그리고 차일드들을 다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줘요. 그럼 LI 래퍼는 헤이트가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따로 내가 래퍼를 조정해주지 않아도 되고 가로 세로 모두 바꿔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해 가시죠? 뷰포트에서 제가 이제 뭘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뷰포트에 들어오는 애들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라는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뷰포트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걸 체크해야 돼요. 뷰포트 영역을 기준으로 엘리먼트의 위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제가 여기다 메소드 이름을 안 적었네요. get boundary 있어요. 그런 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메소드가 있는데 크로스 브라우징도 다 되고요. PC에서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되고 상당히 좋아요. 요게 뷰포트예요. 네모난 영역이. 여기가 0,0이에요. 0,0 xy 0,0.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이 아이의 뷰포트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알고 싶다면 이 왼쪽 면이 레프트, 오른쪽 면이 라이트, 위쪽 면이 탑, 밑에 영역이 바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아이의 이제 얘를 그 메소드를 통해서 하면 이제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라는 값을 주겠죠. 그러면 레프트가 0보다 크면 들어온 거죠, 안으로. 탑도 0보다 크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 바텀이 문제인데 바텀은 이 뷰포트의 헤이트보다 그 작으면 들어온 거겠죠. 라이트는 뷰포트의 위드 값보다 작으면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아까 위드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헤이트는 제가 어림잡아서 정확하지 않고 주소창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주소창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꼭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한 100픽셀 정도를 더해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뷰포트를 알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로딩 컨텐츠를 로딩해야 될 시점 그것도 엘리먼트 하나 정해서 이걸 이용했고요. 나머지 이제 애들을 아까 네이버 나우처럼 그렇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도 이걸 이용했어요. 기본적인 핵심 코어적인 그거는 네이버 나우랑 동일한데 애들을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관리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다음에 스크롤 엔드 보통 스크롤 엔드 할 때 처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폰은 스크롤이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동작 중에서도 걔가 멈춰요. 그리고 스크롤이 끝나면 다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죠. 예,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윈도우의 온 스크롤처럼 계속 다 일어나요. 계속 그 셋 인터벌처럼 수시로 계속 일어나죠. 근데 두 가지의 그게 그 발생 시점이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두 개를 통일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크롤 엔드라는 컴포넌트가 진도에도 있고 구현 방식은 이렇게 돼요. 되게 간단해요. 딜레이 타임을 줘요. 그 마지막 피니시 스크롤 엔드로 잡을 딜레이 타임을 200ms로 잡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클리어 타임을 시켜주는 거죠. 이 아이디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콜백 함수를 걸어주는 거죠. 그다음 딜레이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이폰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테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얘가 계속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오면 계속 클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200ms 전에 일어나는 애들은. 마지막에 사용자 터치 엔드를 시키면 얘가 실행되겠죠. 200ms 후에.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통일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스크롤 엔드예요. 그다음에 아작스 히스토리 유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까 네이버 나우처럼 안드로이드와 iOS를 분기해서 처리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요. 펜시처럼. 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말고 뭐 이런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또 앱도 있고 하니까 사용성 안 좋으면 뭐 앱 이용해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캐시를 이용해야 돼요. 캐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캐시를 알아야 되는데 퍼시스턴트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구적인 캐시예요. 우리 일반적인 PC에서 얘기하는 로컬의 파일로 저장되는 캐시 이게 이제 영구적인 캐시예요. 이거는 아작스 히스토리 유지 그 모바일에 있는 이슈랑은 관계가 없어요. 메모리 캐시 이 아이가 중요한 건데 메모리 캐시라고도 하고 페이지 캐시라고도 해요. 이거는 메모리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내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단계의 애들이 자바스크립트든 HTML이든 뭐 내가 어떤 아이를 빨간색으로 했던 뭐든 간에 다 올라가요. HTTP 리퀘스트조차도 없어요. PC나 모바일에서 그 캐시가 되면 파일 캐시가 된 애들은 HTML, 메인 HTML 있잖아요. index.html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적어도 리퀘스트가 되거든요. 나머지 스크립트나 스타일이나 이미지들은 캐시를 이용하더라도 근데 메모리 캐시는 그것조차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얘가 되게 좋잖아요. 사용자들한테 되게 빠르고 그냥 뒤로 오면 바로 그냥 탁 이성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사용성이 좋은 거죠. 잘만 이용한다면. 데스크탑 브라우저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알고? 용량이 커요. 얘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앱의 그 메모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데 단점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얘가 날아갈지 몰라.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그 메모리 용량이 다른 앱들이 여러 가지 실행돼서 얘가 별로 없으면 빨리 날아가고, 예. 뭐 어쩔 때는 막 10페이지 될 때도 있고, 불확실한 거죠. 이거는 그냥 번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컬에 캐시가 있잖아요. 근데 캐시가 꽉 찼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캐시가 뭐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들이 있는데 캐시에도 제한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i는 50메가, 뭐 사용자들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50메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꽉 차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찾게 됐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LRU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애들을 지우는,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처음부터 적용된 알고리즘이에요. 캐시 알고리즘. 가장 사용 빈도가 적은 애들을 지우는 거예요. 걔를 갈아치우는 거죠. 그 다음이 LRU SP. 라고, 제가 이거 영어 읽어드리려고 엄청 연습했는데 안 읽어드릴게요. 귀찮으니까. LRU SP. SP라 그래서 사이즈를 보고, 파일의 사이즈도 보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애들, 중요한 애들, 이런 애들까지 판별해서 좀 더 인공지능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이게 최근에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지워요.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는 그 파일을 다운받고 파싱하는데 블록 요소가 생기잖아요. 애들을 출력해 주는데, 그러니까 HTML이 파싱되면서 블록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스크립트는 거의 잘 안 바꿔요. 웬만하면 이미지 이런 것들이나 바꾸지. 근데 이 알고리즘이 꼭 이제 여기에만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참 상식적이면서도 참 바람직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예. 메모리 캐시도 분명히 이렇게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죠? 한 10페이지 보면 뒤로 갔다가 내가 첫 번째 페이지 캐시하고 두 번째 페이지 캐시하고 막 가다가 10페이지 캐시되면 뒤에 있는 애들 당연히 날리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브라우저 캐시 디텍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캐시 됐을 때랑 캐시 실패했을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페이지 캐시 전 컨텐츠를 기록하고, 컨텐츠를 기록하고가 아니고요. 페이지 캐시 전 컨텐츠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컨텐츠 인덱스. 내가 페이지 캐시 되기 전에 몇 번째 아이템을 보고 있는지를 어디다 저장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구현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능한 범위가 로컬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는 도메인별로 주어지고 한 5메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2.5메가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보편적으로. 거의 그 로컬의 영구, 아까 퍼시스턴트 캐시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해시태그 있잖아요. 해시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왜 저는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했고, 해시는 왜 이용 안 했냐면 URL을 좀 바꾸는 그게 좀 싫었고요. 그다음에 URL을 해시태그를 바꿀 때 주소창이 잠깐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사용 안 했어요. 그다음에 쿠키 방식이 있죠. 쿠키, 아까 그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거. 이 쿠키 방식은 왜 사용 안 했냐면, 쿠키는 서버에서 주로 관리를 해요. 얘는 같은 도메인이라면 리퀘스트 되고 리스폰스 될 때 쿠키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늦어지는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성능 최적화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쿠키를 서버 관리자들이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로컬에서 뭘 쿠키를 저장한다든가 이래서 그러면 서버 관리자들과 이해관계도 좀 힘들고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이거 우리가 안 넣은 건데 어디서 나온 거지, 뭐 누구 인수인계했을 때 서버 관리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사용 안 했어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했죠. PC에서는 사용을 못 하겠죠, 저거. 그래서 구현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아작스 히스토리를 유지했던 방식이에요. 저 브라우저 캐시 디텍터에 있는 로직이겠죠. 어떤 그 아이템을 링크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면 페이지 캐시 페이지 true라고 이제 저장을 해요. 스크립트에다가. 얘가 어차피 스크립트가 캐시되기 때문에 이 값을 내가 true로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엔드 페이지로 갔어요. 다시 뒤로 왔을 때 캐시가 돼 있다면 얘 true가 리턴 돼요.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페이지 쇼에 퍼시스티든가 뭐 그런 속성을 정해줘요. 얘가 캐시가 됐나 안 됐나를 알려주는 속성이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걔 안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컨텐츠의 인덱스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요. 이 클릭이 되면 캐시를 true로 만들고 인덱스에 저장해요.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뒤로 가기를 눌렀어요. 뒤로 가기를 누르면 페이지쇼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온로드랑 모바일에는 온로드랑 페이지쇼, 그 다음에 언로드, 페이지 하이드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온로드랑 언로드는 캐시가 됐을 때는 실행이 안 돼요. 메모리 캐시가 됐을 때는 실행이 안 돼요. 근데 페이지쇼랑 페이지 하이드는 메모리 캐시가 되더라도 무조건 실행이 돼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뭔가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캐시 페이지가 비즈 캐시 페이지가 만약에 true라면 로컬 스토리지에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부터 리퀘스트를 해서 거기서부터 뿌려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유지할 수 있게. 대충 이해되시죠? 네. 저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 밖에 이슈들. 그 밖에도 이슈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대충 다 정리를 해봤어요.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적용하려고 저는 이제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구글 앱도 사실 인피니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거기도 적용되어 있고 핀터레스트도 적용되어 있고 걔네들이 좀 약간 페이드 인 되면서 이렇게 살짝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는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많은 애들한테 하면 성능이 좋지 않더라고요. 막 하드웨어 디바이스 성능이 낮은 애들은 막 깜빡깜빡거리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대상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적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거는 10개 미만인 경우만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어요. 뷰포트 안에 10개 미만일 경우만 적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진도 M에는 아까 제가 페이지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진도 모바일에 바인드 페이지쇼라는 래를 쓰려고 했었는데 바인드 페이지쇼 안을 보면은 다양한 디바이스 대응을 위해서 셋 타임아웃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렌더 트리랑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지연을 시키고 나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 iOS에서 그 캐시 실패 페이지에서 아작스 리퀘스트 후 온로드가 실행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6.0에서 저는 발견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 바인드 시켰어요. 그냥 윈도우 페이지 쇼 하면 돼요. 그럼 그 크로스 디바이스 이슈 없이 다 돼요. 윈도우에다 그냥 직접 바인드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탑 버튼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인피니티 스크롤은 탑으로 가는 버튼을 이제 기획자분들은 이제 제공을 해주길 원해요. 제일 위로 가기 한 번에 쭉 점프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 앱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탑 버튼이 있어요. 이거 이제 옛날에 훈민님 도움으로 픽스를 했었는데 커스텀 탑 버튼은 분기를 해서 숨겨야 돼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한테 네이버 앱에서는 탑 버튼을 분기해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 앱에는 자동으로 그 탑 버튼이 원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커스텀 탑 버튼을 노출시키면 위에 겹쳐져요.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iOS에서는 페이지 캐시일 경우 온 스크롤과 같은 윈도우 이벤트가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있어요. 이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우영님도 한번 겪으셨고 저도 겪어서 한번 엄청 노력을 힘들게 픽스를 했었죠. 일부 버전에서만 발생을 하는 상황하고 상황도 달라요. 뭐 이제 우영님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그 전원 오프 시켰다가 전원 화면 오프 시켰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비밀번호 풀고 들어오면은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발견을 하셨고 저는 그때는 발견을 못하고 그냥 페이지가 캐시됐을 때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디버깅을 해보려고 윈도우 온로드를 확인해 봤어요. 얘가 널인 거예요. 널. 다시 등록해도 안 돼요. 그냥 널이에요. 널. 그러니까 페이지가 캐시됐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핵심 코어적인 로직들이 다 스크롤 엔드에 들어가 있는데 온로드가 그 널이 돼버리면서 등록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네이버 나우를 가면 네이버 나우는 동작을 잘 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네이버 나우는 그런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해놨는지 아니면은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셋 인터벌로 3초마다 한 번씩 실행을 시켜요. 무조건 계속 그냥 실행돼요.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온스크롤일 때랑 셋 인터벌로 실행되는 아이랑 두 번씩 계속 실행돼요. 그래서 온스크롤이 널인 상태가 됐을 경우에 확인을 해보면 그 디버깅을 해보면 셋 타임아웃으로 실행된 것만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 반응이 살짝 늦어요. 왜냐하면 걔는 3초마다 사용자의 반응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3초마다 실행돼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늦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제 픽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로케이션 리로드라고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페이지 캐시의 저 이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새로 고치는 거라서 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구현한 셋 인터벌로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거고요. 진도에 보면 그 터치 제스처를 분석해서 구현한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는 이제 터치 뭐 스타트, 터치 엔드, 터치 무브 뭐 이런 애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 스크롤이라는 애를 그 저기 뭐야 하드웨어 스크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크롤로 로직상으로 구현한 스크롤인데 그걸 이용하면 돼요. 네.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 터치 스크롤은 온 스크롤일 때 발생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탑 버튼을 누르면 그 얘가 실행이 안 돼요. 터치 스크롤이. 그다음에 iOS 7.0에서 이 터치 스크롤이 캐시 페이지일 경우에 또 얘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어딘가에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얘가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디바이스 뭐 체크했는데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있다 그럼 전 그거 사용 안 해요. 네. 그리고 엘리먼트 셀렉트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PC 같은 데서는 사실 별 이게 의미가 없어요. 1000개든 10,000개든 PC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속도가 뭐 다 1000개를 제가 셀렉팅을 하더라도 뭐 한 20ms 뭐 이렇게 나와요. 모바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인피니티 스크롤 같은 경우는 스크롤을 막 하다 보면 스크롤 엔드가 끝날 때마다 그 뷰포트에 어떤 애들이 들어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계속 체크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렉트에 대한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1000개일 때 셀렉터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라이브러리, 진도나 아니면 jQuery 이런 셀렉터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느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함수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요, 함수를 실행하면 그 실행 문맥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 밖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무조건 느려요. 그냥 뭐 콘솔 로그 A를 찍어도 무조건 느려요. 네. 느린데 그 안에는 또 뎁스가 많이 있겠죠. 그런 구현들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뭐 얘가 아이디인지 클래스인지 뭐 이런 애들을 막 체크할 거 아니에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뭐 몇 초씩 걸리거나 아니면 막 그래요. 사실 모바일에서는 그 0.1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0.1초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고 0.1초, 0.1초면 100ms죠. 사용자가 그 어떤 것들을 조작할 때 터치로 조작할 때 100ms일 때가 자기가 직접 내가 얘를 조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타임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밀리세컨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셀렉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 셀렉터를 사용하면 엄청 빨라요. get element by tag name이나 query select all이나 뭐 이런 애들을 사용하면 뭐 20ms 맑게 떨어져요. 반복적으로 많이 실행되는 애들은 꼭 네이티브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DOM을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DOM을 많이 사용 안 할 수 있는데 뭐 저기 뭐야 뭐 append 뭐 또 뭐야 뭐 created가 아니라 get attribute, set attribute 뭐 이런 속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꼭 DOM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 할 때는 그 여기서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스크롤을 막 구현하다가 저는 캐치가 됐을 때 저는 그 부분만 딱 들어오잖아요. 네이버 소프트웨어처럼 1번부터 1000번까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1000번째 엘리먼트를 캐시돼서 걔를 표현해 줘야 된다면 980번부터 1020번까지 이렇게 딱 뭐 한 40개 정도만 뽑아서 딱 출력시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애는 어차피 아래에 있는 방향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리퀘스트를 해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뒤로 갔을 때도 저는 리퀘스트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상하를 추가하면 현재 보고 있는 스크롤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다음 방향일 때 저희가 이제 순환 방향인 거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스크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근데 이전 방향일 때는 얘가 스크롤이 어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크롤도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수의 엘리먼트 속성을 변경할 때 시간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건 어디서 필요하냐면 아까 네이버 나우 같은 알고리즘을 썼다면 속성을 변경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로 모드일 때 반응형 이미지라면 가로 모드일 때 헤이트를 내가 픽스해 줬어요. 세로로 돌렸을 때 그 아이들의 그 헤이트도 다 픽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알고리즘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테스트 해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셀렉 속성을 변경해 줄 수 있을까? 한 10,000개 정도의 엘리먼트를 그 문서에 어펜드 시킨 다음에 스타일 속성 헤이트 값만 제가 변경해 봤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것도 렌더 트리랑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 타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그 뉴 데이트에서 시간을 밀리세컨드를 한번 저장하고
이게 끝나면 그 밑에다가 이제 얘는 비동기가 아니니까 순환으로 실행되니까 이게 끝나면 밑에 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밑에 게 실행되면 시간을 측정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10,000개 정도로 실행을 해도 밑에 시간이 측정된 콘솔에 찍히는 시간은 뭐 100ms, 200ms 이래요. 근데 체감 속도, 실제로 디바이스에 뿌려지는 속도가 아마 30초씩 걸려요. 예. 렌더 트리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한 1000개 정도를 했을 때는 체감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 263ms라서 한 1000개 정도까지는 뭐 속성을 변경한다든가 한꺼번에 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1000개 정도의 컨텐츠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했다 다시 디스플레이하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는 왜 했냐면 네이버 소프트웨어처럼 저도 다 저장했다가 로컬 스토리지에 그냥 다 저장하는 거예요. 다 저장했다가 캐시에서 돌아오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걸 다 다시 그냥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거죠. 네이버 소프트웨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처음 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장하는 데 2초가 걸리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게 2초 걸리고 그걸 다시 출력하는 데 5초가 걸려요.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 해서 뭐 이렇게 그 저장하는 메소드 있잖아요. 엘리먼트를 그냥 다 저장하는 거죠. 네네. 네, 그죠. li 요소 전개를 다. 로컬 스토리지는 무조건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로컬 스토리지는 무조건 문자열이라서. 아니죠. 그죠. UL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잡아서 한 번에 이너 HTML 넣듯이 한 번에 넣는 거죠. 이게 문자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장이 2초 걸리고 다시 출력 5초가 걸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에서는 밀리세컨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00ms 뭐 이 정도. 길어야 1초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네. 하얀 화면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